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길래 제가 한번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번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매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2018 타경 1687호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건 번호로 검색해 보니까 4가지, 한 5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울산 달동 삼성아파트 현재 입찰 진행 중입니다. 입찰 예정되어 있는 물건이고 진행 사건이고, 나머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빌라, 그리고 공주에 있는 빌라, 또 인천 남구 만수동에 있는 빌라, 이것들은 다 낙찰됐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는 뭐 예정 물건으로 취하가 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몰라서 아마 이 사건이라고 짐작은 됩니다. 여기 울산 남구 달동 달동 삼성 아파트, 뭐 이 사건이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 사건으로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낙찰가가 궁금하신 건지, 권리 분석이 궁금하신 건지, 뭐 점유 관계가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 뭐 왜 이렇게 유찰됐는지가 궁금하신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다행히 그래도 아파트 분석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일단 그냥 똑같이 다른 사건 분석하듯이 그냥 처음부터 쭉 다 해보겠습니다. 자, 울산 보는 사건이고 남구 달동, 주거 인기가 높은 지역이죠. 살기 편한 도시죠. 동네입니다. 여기 달동 삼성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이고 대지권은 7.5평. 여기까지는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흔한, 지나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형태의, 그런 대지권의 그런 아파트다. 이름도 아주 흔한 삼성 아파트.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는 감인가? 감 누구누구 외에 일명. 자, 소유자가 2명이다. 그리고 채무자는 100 누구누구다. 즉, 소유자, 채무자가 다른 사람. 그리고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즉, 소유자가 채무자 돈을 빌릴 때 이 두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채무자 100 누구가 이 외에 일명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한번 제가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소유자와 채무자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단 이 감 누구누구라는 사람은 100 누구누구한테 물상 보증으로서 담보를 제공했다. 만약에 외 일명이 채무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자기가 돈을 빌린 거고, 다른 소유자 외 일명은 담보를 물상 보증인으로서 담보 제공을 해준 거다. 은행에. 감정가는 3억. 그리고 현재 2번 유찰돼서 64% 1억 9,200. 여기 보시면 이때는 20%씩 유찰되었습니다. 이때. 지금 울산지방법원은 30%씩 유찰인데 당시에 2019년 3월에 진행할 때는 20%였던 것 같습니다. 20%. 그러면 6천 맞네요. 그러니까 2019년 4월 10일 2억 4천. 그리고 한 번 더 유찰돼서 3차 1억 9,200.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접수됐을 때가 보면 2018년 7월 19일입니다. 사건 접수일이 2018년 7월 1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기죠. 즉, 이 접수 시점에는 경매 유찰이 20%씩 유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2번 유찰됐으면 다른 보통 49%인데 여기는 지금 64%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게 이거겠죠. 2018년 7월 달에 접수됐는데 2020년 3월 25일 아직 있다. 이렇게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체된 것은 왜 그러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도 한번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서류의 흔적들을 보고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입찰 9일 전입니다. 감정 시점은 2018년 7월 27일이라는 거, 이것은 중요합니다. 현재
현재는 2020년 오늘이 3월 1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 시점이 18년 27일이다 보니까 이 3억이라는 감정이 오늘날 2020년 3월 17일 오늘 기준의 어떤 시세, 오늘날 시장 가치하고 이 3억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분 유찰됐음이 이 감정과 현재 시점의 어떤 이 물건의 가치의 차이, 이것이 커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걸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가 이렇게 지체된 건 뭔가 이 관계자들 사이에 다툼이 종료되지 않아서 뭔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시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자, 이 등기필증 제출, 자, 경매가 진행됩니다. 뭐 보시면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제출, 당연히 경매 신청됐으니까 감정평가 명령했을 거고 감정평가서 제출, 현황조사서 제출, 그리고 가압류권자 권리 배당 요구서 제출, 뭐 이렇게 쭉 갑니다. 근저당권자 김 누구누구 채권계산서 제출, 가압류권자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제출, 뭐 이렇게 쭉 배당 요구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소유자 김 누구누구 열람 복사 신청을 하고, 그리고 얼마 뒤 채무자 겸 소유자. 자, 이제 알겠네요. 자, 그러면 김 누구누구와 플러스 백 누구누구, 이 두 사람이 각각 2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소유권자고, 그리고 이 백 누구누구가 돈을 빌렸다. 자, 이렇게 짐작해 갑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백 누구누구가 이 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하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 이 경매 진행 자체를 중지해라, 중지하고 취소해라는 신청을 제출했다. 즉, 이 백 누구누구가 이 경매 진행 자체를 이 경매 진행은 뭐 잘못됐다든가, 또는 돈을 다 갚을 테니 다 갚았다, 따라서 이거 중지하고 취소해라 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참 있다가 이게 2019년 4월 25일이었는데, 그러다가 2020년 2월 7일 날 현 채권자인 주식회사 누구누구 은행입니다. 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속행 신청을 제출했다. 즉, 뭔가 해결해 보려고 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법원에서는 변경을 처리했고, 그런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다려도 2월 7일이죠. 2020년 2월 7일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건 해결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따라서 빨리 그냥 경매를 처리하자, 속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 이렇게 이들 간에, 이 은행과 이 백 누구누구 간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거의 1년 정도, 1년 가까이 시간을 기다렸다. 해결 기간을 가졌으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경매에 진행됐다. 따라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에 그 사이, 거의 경매 신청 시점, 감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2년 정도 가까운 시간 사이 이 시장의 가격 변화 분명히 있었겠죠. 현재는 코로나 사태까지 와서 시장이 더욱더 특이한 돌발 변수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까지 감안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점유관계 조사서 보겠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는 낙찰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권 부동산 폐문부제로 점유자 조사 불가였다. 관할 주민센터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세대주 김 누구누구 소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전입돼 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2014년에 이 김 누구누구와 백 누구누구가 소유권을 가져왔다. 자, 이때 2분의 1씩 거래를 했다. 자, 그리고 그 사는 날, 2014년 10월 1일 그 사는 날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부부겠죠. 자, 이렇게 샀는데 문제는, 그리고 2016년 또 추가 대출을 받았고, 자, 이 근저당, 가장 빠른 근저당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날짜, 2014년 10월 1일이 기준이 되어서 이 날짜 이후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 자, 그런데 보면 2016년 3월 30일 와서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인 2분의 1 지분권자의 근저당 설정이 되고 1,000만 원, 뭐 이렇게 크지 않은 약간 소액의 가압류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지분에만 가압류, 뭐 대부회사, 캐피탈, 저축은행. 자, 이 채권자들의 이름만 봤을 때 돈이 굉장히 급해서
고이자를 감당하고나도 돈을 많이 빌렸다.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짐작되죠. 뭐 그리고 뭐 보험공단, 뭐 울산시청으로부터의 어떤 그 지방세 뭐 이런 세금도 못 내고 뭐 보험도 못 내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 자, 낙찰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등기사항 보셨겠지만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인수할 권리는 없다.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은 사실 가족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연체 금액이 예상되는 명도 비용을 훨씬 넘어선다면 이 명도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쉽지 않다. 따라서 사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명도는 소유자 세대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한다. 예상 기간은 약 1에서 3개월 정도.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약 4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명도 비용이 발생해도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 시장 매물. 자, 시장에 지금 이게 아마 달동 삼성 1차일 겁니다. 근데 1차에 동평행 때 물건 없고 2차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지 매도 호가 분석을 해보니까 2억 중반 정도의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2억 5,500, 2억 5천, 2억 6천. 자, 거래 사례를 보니까 2020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2억 5,300, 21층. 2억 5천, 2억 6천 사이의 호가와 실제 거래에 기록된 금액은 차이가 없다. 즉 호가와 실거래의 금액에 별 차이가 없는 것. 최근에 이 시장에 매도자 매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 생각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루는 지점에서 호가하고 매수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장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외에 다른 큰 어떤 변수는 없었던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19년 거래도 보면 2019년에는 뭐 2억 8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상태가 좋거나 다른 물건에 비해서 뭐 좀 좋은 장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면 2억 3천도 있고 2억 4,100, 2억 3,700, 2억 7,600 평균을 내면 2억 5천, 6천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의 거래 가액이 평균 정도다. 즉 그 어느 정도 가격 2억 중반이라는 가격에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이어왔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가 있고 현재의 어떤 이 신종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올라가진 쉽지 않겠죠. 뭐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주거는 뭐 큰 변화 없다. 주거 시장은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이 되면 뭐 그대로 비슷하게 갈 것이고. 자, 그런 시점에 이 거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경쟁자들의 머릿속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감정가는 3억인데 현재의 호가와 거래 가능한 금액들은 2억 중반대다. 즉 2018년도 7월 달에 감정 시점에는 이 가격이었지만 그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가격이 하락했고 경매는 지체됐고 그래서 두 번이나 유찰되어서 현재의 시점이 되어서 현재 그 2차 가격이 되어야 이제 입찰해서 낙찰 받았을 때의 경매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3차에는 낙찰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5천에서 저는 2억 6천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현재의 어떤 이 코로나 감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집값을 몇 천이나 깎아서 팔진 않을 겁니다. 인근 낙찰 사례 달동에 유사한 물건 두 개만 뽑아봤습니다. SKB와 삼성. 자, 99년도, 97년도 건축이고 전용 23평과 23.3평. 자, 1층, 18층이었습니다. 남동향과 서향이었다. 자, 모두 2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경매 진행은 6개월 정도면 됩니다. 6개월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되겠죠. 자, 이 정도면 시세 변화가 6개월 사이에 있어봐야 그렇게 크긴 어렵다. 물론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있을 때는 2차에
1차에서 낙찰 받았을 때 경매에 이거로서 충분합니다. 자, 2차까지 가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20대 1이고 무려 20대 1과 12대 1이다. 달동은 주거시장에서 주거하기에 좋은 지역이다. 따라서 수요자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2차까지 가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대 1과 12대 1, 2월달이었고 1월달이었습니다. 달동 삼성 아파트가 지금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수요는 분명히 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떨어졌던 19명, 이때 떨어졌던 11명, 이들은 더 이상 경매시장을 보지 않고 떠났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정가 이러할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됐다. 거래 금액 대비 낙찰가율은,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은 94.9%, 95.6%. 2억 5천 적용을 해보면 2억 4천 22만원. 자, 그리고 상한가 2억 6천을 적용해보면 2억 4천 9백. 2억 4천 초반에서 후반 사이에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예상 비용표. 중간 정도인 2억 4천 5백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이사비용 300은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은 2억 5천 정도가 된다.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은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